원자력이냐 재생이냐 고민하는 사이에 전쟁과 AI가 왔고 각 나라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전 세계가 어떤 데이터로 흘러가는지 공공 데이터로 확인하려면 이 사이트가 최고입니다. Our World in Data. 다행히도 에너지 관련된 데이터들을 GitHub에 저장해두고 있더라고요. 긴 기간이나 다른 나라의 데이터로 뭔가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런 페이지들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CSV 형식으로 다운받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받으면 처음에 당황하는 게 나라들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특정 연도나 칼럼들의 비는 값이 생기거든요. 최소한 엑셀에서 다룰 수 있는 형식의 데이터라면 이제 클로드인 엑셀로 빈 값을 드러내는 식으로 필터링 해줄 수 있습니다. 편집자는 약 2만 줄, 130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에서 클로드인 엑셀에서 필요한 국가와 칼럼을 뽑고 필터링하면 엑셀에서 필요한 처리는 완료.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 볼 그래프는 좀 특이한 방식이라 나라별로 화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서로 비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최종 모양은 삼각형이 될 거고요. 정식 명칭은 터너리 플롯, 우리말로는 삼원도라고도 불립니다. 세계 에너지원 비율의 합이 100%여야 그릴 수 있는 그래프고요. 만들어진 삼각형 공간 안에서 시간별로 에너지 비중이 어떻게 바뀌는지 선과 점의 방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각화를 시켜봐야죠. 클로드에게 요청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클로드에다가 CSV 파일을 바로 집어넣고 굴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그 방식보다는 상황에 따라 코드를 따로 받아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코드별로 따로 보기도 좋고요. 그래서 AI가 완성본까지 만들게 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코드를 입력해서 결과물을 봐가면서 수정하는 방식을 써봤습니다. 클로드로 HTML 파일까지 만든 과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카드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그래프는 파이썬의 플로틀리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데요. 정지된 이미지뿐만 아니라 인터랙티브한 요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이미지는 이런 스타일인데요. 사실 읽는 방법이 쉽진 않습니다. 우선은 이 그래프 자체가 보기에 굉장히 쉽지 않은 그래프라는 걸 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상단에 있는 부분이 재생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뉴클리어,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포실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석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이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가로, 세로의 그 수직적인 교차점에 뭔가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평행한 선을 새롭게 그려서 좌표를 판단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좀 뒤로 빼시고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아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각 꼭지점에 가까워질수록 해당되는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파란색 점부터 붉은색, 그 다음에 민트색, 그리고 보라색의 각자의 선들이 각 국가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안쪽에 있어서 이 상대적으로 좀 우리나라랑 겹쳐있는 선들 위주로 파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판이 삼각형의 형태인 거고 이 선 자체가 1985년부터 2025년까지의 궤적, 즉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국가별로 구간들을 확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체 다른 국가들과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국가는 독일이고요. 독일을 살려놓기 위해서 일본이랑 그 다음에 한국의 선들을 클릭해서 사라지게 만들고 조금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줌이라고 하는 기능이 플로틀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쫙 키워서 이 국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보셨을 때는 리뉴어블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를 향해서 가는 선들이 되게 분명하게 밑에서부터 위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뉴클리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방향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멀어지냐면 제일 끝 지점으로 봤을 때 그 원자력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0.0%에 해당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걸 확인을 해봤는데 Our World in Data 상에서는 이런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아예 안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반대편은 어떻게 되느냐? 제일 아래쪽으로 보시면 1985년쯤 같은 경우에는 뉴클리어, 즉 원자력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가 26%에 달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이 해당 꼭지점에서 제일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져 있기 때문에 3.6%. 그 다음에 화석에너지, 포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간 지점쯤에 있잖아요. 그래서 67%에 해당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추가되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일본의 원전 사고도 사실은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때부터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를 줄이는 걸로 그 독일 내에서 정책을 잡았대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실제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아예 그냥 폐쇄하는 정책을 쓰다가 이게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한 그 정책들이나 에너지 관련한 사건들이 되게 많이 일어난 게 그 최근에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한 되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독일이.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기에는 0.0%로 되어 있으나 이제는 다시 원전을 활용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일본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본은 조금 더 꼭지점 위치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좀 낮은 쪽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본의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은 구간이 좀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1985년 기준으로 가볼까요? 원자력 에너지가 23.8%에 해당이 되고 아무래도 화석 에너지 비중이 이 연도에서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순위가 낮은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덩어리들이 이제 왼쪽으로 쑥 하고 이동하게 되는 계기들이 있죠. 2003년부터 조금씩 이제 이동을 하면서 중간에 2011년이 보이는데 이때 원자력 에너지가 14.8%로 이제 줄어들고 오히려 화석 에너지가 늘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원자력 에너지를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고 다른 걸로 바꾸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에 비해서는 좀 덜 급진적으로 갔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2012년까지는 화석 에너지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석 에너지는 88.3%에 해당될 정도로 2012년까지 운영이 되다가 이 방향이 점점 이제 리뉴어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14.9%로 가게 되고 점점 이제 연도들이 늘어날수록 재생에너지의 비중도 높아지지만 한편으로는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도 슬슬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정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원전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려다가 아무래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AI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 자체가 AI를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원자력 발전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이제 원자력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요. 이번에는 다른 도전들과 함께 한국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똑같이 그냥 이번에는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한국의 경우는 조금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삼각형 안에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 상황이긴 한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직으로 움직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평으로 움직이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수평적인 움직임이 조금은 더 커요. 근데 문제는 그 수평 자체가 굉장히 낮은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이 화석 에너지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선들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위치들 보시면 파악이 되겠지만 이 보라색 선의 한국선이 1985년부터 시작인데 마찬가지로 1985년에 화석 에너지 자체가 67.4%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쭉 밀려나가거든요. 이때가 1987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의 67%에 달했던 화석 에너지가 44%로 떨어지고 원자력 에너지가 확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에 가까워질수록 해당되는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그 선들이 계속 꼬이거나 한쪽으로 움직이거나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화석 에너지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스멀스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2025년으로 보시면 최종적으로는 화석 에너지 자체를 많이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0%가 되고 재생에너지도 살짝 올라갔죠. 대신 그 원자력 에너지는 현재 29.6%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화석에너지 쪽이 조금 더 강한 편이기는 하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우연이라기에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프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잖아요. 차기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짓는 지역이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속보로 나와가지고 저도 굉장히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먼저 쌓아 나간다고 하면은 아마 이 그래프로만 보면은 요 선도 아마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추측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다른 그래프들이 모두 왼쪽에 좀 쏠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오른쪽 기반으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자력 에너지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가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에너지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원자력 에너지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는 국가들이 되는 거예요. 패턴 자체가 조금 달라지고 있기는 하죠. 이런 방식으로 그래프 상태에서 각 국가들별로 어떤 패턴들이 있고 어떤 길들을 이제 거쳐왔는지 보려면 조금 어려운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루트를 선으로 그려보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인 방법일 것 같아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근데 AI 시대에 전기는 점점 더 필요한데 뭘로 돌릴 건지는 아직 답이 안 나왔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으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정보 디자이너 센이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